예, 이 인물 참 오랜만에 언급이 됩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최강욱 의원을 겨냥해서 엄벌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야 징계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4월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휩싸였었는데 이미 2달이 지난 상태죠. 오늘 어느 정도 수위의 당 차원 징계가 이뤄질지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쌍자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진행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아직 최강욱 의원 징계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당내 징계 수위를 보면 경고, 당직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제명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끌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가벼운 경징계를 하기에도 민주당 당내에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게 사실관계가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짤짤이라고 한 거냐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성적 용어를 쓴 거냐 이게 의견이 엇갈리지만은 그 용어를 당시에 들었던 다수의 당직자들은 짤짤이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좀 성희롱성 발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윤리위에서 이제 소명이 되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뭐 어디까지가 이제 중징계고 어디까지가 경징계인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다르겠지만은 이거를 가벼이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연이은 선거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내부의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이제 윤리심판원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내부 온정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여기 화면 잠시 볼까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20여 페이지 소명자를 제출했고 대충 넘어가면 대응 검토하겠다. 오늘 최강욱 의원 징계권 단단히 두고 보겠다. 민주당 내부 보좌진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복형 대변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여러 첫 일성 중에 하나가 최강욱 의원 건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벼운 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어떤 반성과 새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저 말에 동일하시죠? 뭐 가벼운 징계가 아닌 것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징계 수위가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 수위가 된다면 2차 뭐 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최강욱 의원은 명예가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참 난감합니다. 일단 그 여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것을 소홀히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분명하다면 그 팩트에 따른 징계를 내리면 되는데 그 팩트 자체가 현재는 애매모호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데 박지원 위원장은 이것을 가지고 비상 뭐 징계라도 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 때 공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기 어렵단 말씀이세요?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기가 현재 녹취록도 없는 것이고 녹음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근데 입을 때문에 모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팩트 확인이 쉽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냐 일단 알겠습니다. 발음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복 대변인 말씀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가변 징계의 그 징계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뭐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다. 매우 난감한 상태입니다.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대단히 오랜만에 얘기를 했고 그게 첫 일성이 최강욱 의원 징계건이었는데 또 바로 같은 법사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이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비판했거든요. 상대당으로서 조수디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저는 이 법사위에서도 있습니다만 김용민, 김남국, 이수진, 최강욱 의원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쩌다 저런 정당이 됐을까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의 결정적 패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장 먼저 후보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방선거 결정적 패배 요인이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다라는 말도 잘못된 어떤 인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2차 가해 문제라든지 성사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끊어내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고쳤을 수 있는 정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라는 이름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부분에서부터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철험회가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관련 성희롱 징계건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마 내일 뉴스탑10에서 그 소식을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